그 생기라는 말은 단어는 한국 성경에는 생기라고 되어 있고 사실은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오늘은 생명, 생기는 어디에 있는 무엇이다? 진선미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무엇이다? 힘이다. 에너지다. 이 에너지를 인식을 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와! 에너지를 인식 못하면 뭐라 그래요? 저절로라고 그래요. 계란이 어떻게 병아리가 됐어? 저절로. 힘을 인식 못하면 사과가 떨어지는 것도 어떻게 떨어져? 저절로 떨어져. 익었으니까 떨어진대. 어떻게 익었으니까 떨어져? 힘이 작용을 안 하는데? 익어도 사과 익기 전 사과하고 뭐예요? 사과는 왜 떨어져요? 뭐가 작용하기 때문에? 힘. 그 힘을 중력이라 그래. 우리가 안 보이면 무조건 없다라고 생각해. 저는 옛날에 의과대학 다닐 때 하도 이 하나님이 있다고 글에 쌓는 예수쟁이들이 하도 싫어서 그 중에 이제 그래서 우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그 세브란스 기독 학생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세브란스의 S, 그 다음에 기독 학생, 기독자, 크리스찬, 세브란스 크리스찬 스튜던트, 크리스찬 학생,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션. 그래서 SCA라고 불렀어. 근데 이 SCA 그러면 이게 병명이에요. 무슨 병이냐고 하면 무슨 병이냐면 그래서 이 기독 학생회는 뭐 성경도 들고 다니고 꼴배기가 싫어서 저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나 너희들은 SCA가 아니고 SCA야. 그렇게 약을 올렸어요 제가. SCA는 무슨 병이냐면 이거는 세브란스지만 제가 놀린 단어는 이 S는 세브란스가 아니고 뭐예요? 시클. 시클이 뭐냐고 하면 낫이에요. 낫. 풀 빼는 낫. 그 다음에 이 C는 뭐냐 하면 셀. 낫 세포. 그 다음에 A는 뭐냐면 아네미아. 아네미아는 뭐냐면 빈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낫세포 빈혈증이라는 심각한 질병이에요. 이건 흑인들만 아프리카 흑인들만 걸리는 병인데 이 시클 낫이니까 그러니까 적혈구가 이거는 적혈구라는 얘기고 적혈구가 낫처럼 생겼다. 이렇게 낫처럼 이렇게 생겨. 아주 나쁜 병이에요. 그래서 시클셀 낫세포 빈혈증을
SCA라고 우리 의사들은 줄여서 얘기한단 말이야. 야, SCA? 너 시클셀 아니미아야. 그렇게 놀려댔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예수쟁이들을 싫어했는데 그 예수쟁이 중에 이제 세브란스 기독 학생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놈은 미워할 수가 없어. 그 녀석 이름이 방영수였어. 방영수는 지금 김형석 교수님 있죠? 김형석 교수님 지금 105살 되신 김형석 교수님의 조카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할 수, 다 미워했는데 미워할 수 없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분은 김영석 교수님이고 한 분은 이 조카, 김영석 교수님의 조카 방영수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클셀 아네미아는 아프리카 흑인들이 걸리는 병인데 이 방영수를 보면 아프리카 흑인처럼 생겼어. 피부가 좀 시커멓고 그 다음에 이거 뭐요? 입술이 두껍고 입이 커요. 그러니 뭐 영광 맞지. 근데 다른 기독교인 학생들은 다 미운데 이 자식은 미워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맨날 싱글벙글이야. 저는 이제 좀 돌려주려고, 야, 방영수 일로 봐. 그러면, 이제 그 당시 기독교인 학생들은 제가 예수쟁이들 싫어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도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방영수 자식은 상구야 왜 그러니? 왜 그러니? 그래서 너 하나님 믿지? 그럼 믿지? 하나님 봤어? 보진 못해서 아직도. 뭐 보지도 못해놓고 뭘 있다고 그래? 그럼 뭐 못해가지고 얘기를 못해.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그렇게 방영수를 골려주려고 한 제가 참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왜? 그때는 안 보이는 거는 없는 거야. 라는 고정관념에 잡혀 있었어. 안 봤어? 못 봤지? 못 봤어. 그러면 없잖아. 그럼 이 자식은 또 대답을 못 했어. 지금은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할 수 없는 세대예요. 그렇죠? 지금 다 누구든지 다 알아. 전자파 있어 없어? 있어. 그 전자파가 활동을 해야 내가 살아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때는 전자파 봤어? 그러면 그 바보 같은 질문이 아니요. 못 봤으면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작 뉴턴 물리학자가 참 위대하다는 것은 중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중력을 아무도 몰랐는 거야. 사과가 다 저절로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아이작 뉴턴은 힘이야.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럼 뭘 보면 알아?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 힘이 작용하고 있다.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 그렇게 발전해야 돼. 아시겠죠? 뉴스타트는 생기라는 힘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 뉴스타트예요. 내 유전자가 그냥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면 어떻게 이 T세포들이 저절로 암세포 쪽으로 몰려드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암세포가 생기기만 하면 쫙 몰려든다. 그러니까 메칠화, 유전자의 메칠화, 탈메칠화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그게는 그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힘, 생기가 막히면 메칠화, 탈메칠화가 잘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칠화, 탈메칠화를 시켜주는 그 메칠기, 그렇죠? 메칠기가 있구나. 저 메칠기는 어디에서 오는 전자파? 뇌에서부터 오는 알파파가 들어올 때 저 메칠기는 정확하게 스위치에 가서 붙을 수 있고 정확한 타이밍에 떨어질 때 탈메칠화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힘, 곧 생기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무신론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지키기가 참 힘든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그 이유는 양자 역학 때문에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글을 보면 힘을 의식하는 무신론자들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게 무슨 힘이 있구나. 근데 그 힘의 정체를 아직도 잘 모르는 과학자들이 많아요. 그 과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의식이다. 의식. 왜? 첫째,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알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의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암세포가 생겼을 때는 T세포를 어떻게? 그 암세포 쪽으로 몰아가고, 암세포가 안 생겼으면 쓸데없이 T세포를 이렇게 몰아갈 수가 없다. 이게 의식이란 게 있구나. 이 의식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제 이렇게 과학자들은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을 무슨 의식이라 부르게?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요거 혈관이에요. 혈관을 여기 자른 거예요. 여기 자르고 여기 혈관벽, 요거 혈관벽이에요. 그래서 혈관 내부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빨간 것들은 적혈구들. 그런데 이 혈관 바깥에 이 병균이 들어왔습니다. 이 병균을 뭐처럼 생겼어요? 포도 같이 생겼고, 그 다음에 공처럼
동글동글해요. 그래서 이런 균을 우리 의사들 뭐라 부르냐면 포도처럼 생겼다고 해서 포도상, 포도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포도상, 그 다음에 공처럼 생겼다고 해서 공구자를 따서 포도상구균이라고 불러요. 포도상구균. 조심하세요. 포도상구균이에요. 조심 안 하면 기분 나빠요, 제가. 이거를 자꾸 포도상구균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뭐 병균이에요, 내가. 포도상구균이 들어오면, 자, 그래서 나는 칫솔질을 하다가 칫솔이 너무 딱딱해서 잇몸에 뭐요? 약간 상처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 이빨을 닦고 자고 있는데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잇몸에 상처가 난 줄도 나는 모르는데, 예. 이 잇몸의 상처 때문에 입 안에는 저런 병균들이, 박테리아들이 많아. 입 안에 있는 박테리아가 그 잇몸 상처난 부위를 통해서 들어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저 병균이, 포도상구균이 딱 들어가면 비상이 걸려. 백혈구들 집합. 왜? 백혈 집합시켜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 죽여야 되니까, 병균을. 자, 집합. 그래서 이제 지금 집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 병원에서 피검사하면 호중구라는 게 있죠? 호중구라는 게, 요것들이 호중구예요. 호중구는 이 세포 핵이 이 개미처럼 생겼어. 호중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호중구가 지금 보세요. 여기 이제 나가는 구멍이 있어, 혈관에. 조그만 구멍이 있어서 여기 이게 나가서, 얘는 벌써 나간 놈이고 얘들은 뭐예요?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 그다음에 요게 T세포예요. 요거는 B세포. B세포는 요런 거를 생산해요. 요거. 시계 작대기 같이 생긴 거. 저거를 항체라고 불러요. 항체. 예. 그래서 항체는 뭐냐? 자, 이 병균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식을 해야 저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요즘 과학자들이 의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식이란 게 뭐냐, 이게? 왜? 이제 과학이, 옛날엔 이런 거 몰랐을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조차 몰랐을 때는 의식의 존재를 생각할 건덕지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과학자들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다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의식을 했지, 우리 몸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무신론에서는 위기가 온 거예요. 왜? 그냥 저절로 된다. 그러면 그 얼마나 무식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게 뭔가를 의식했잖아. 왜? 의식하지 않으면 일어나, 안 일어나, 이런 일이. 안 일어나. 의식했을 때만 일어나. 네. 그 의식을 무슨 의식이라고 부르게, 과학자들은? 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의식. 과학자들 뭐라 그래요? 코스믹은 뭐예요? 우주를 코스모스라 그러잖아. 코스믹 의식은 길어. Cosmic Consciousness. 우주 의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의식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런 거를 Cosmic Consciousness. 자, 여기 이제 이런 걸 보면 자, 이제 과학자들 또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야, 이거 이상하네. 그래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이건 뭐 때문이다? 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래서 이제 저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의식 얘기하면 다 좀 아직도 조금만 더 깨달으면 이제 그 의식이 누구 의식이란 걸 알게 될 거다. 그래서 그냥 지금은 우주에 의식이란 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Cosmic 우주, consciousness 의식 또는 Cosmic Intelligence라고 그래요. Intelligence는 뭐예요? 지능, AI, 그래서 Artificial Intelligence, 그건 지능이죠. 우주 지능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의식 이것을 인격화하기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 무신론이에요. 아시겠죠? 그 이제 신을 믿는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그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어떤 존재가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다. 근데 그 인격적인 존재는 무엇이다? 자, 인격적인 존재까지 가면 그걸 또 범신론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의식적인 범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인격으로까지 가면 그 의식은 사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냐면 물고기의 성이 변한다. 열대어인데 필리핀 뭐 이런 데 가면 상당히 흔한 열대어들이에요. 저 열대어들은 수컷 한 마리가 쟤는 수컷이 지금 수컷 한 마리가 암컷을 20마리를 거느리고 댕겨. 여러분 궁금하면 AI에 들어가서 물고기의 성이 변하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럼 이거 사진하고 다 쫙 나와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수컷을 탁 제거하고 나면 암컷 2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수컷으로 변해요. 19마리는 가만히 있는데. 이제 그러면 뭐가 변한 거예요? 성 결정해주는 유전자가 변한 거예요. 성 결정. 그래서 암컷 몸 속에 있는 암컷 유전자가 켜져 있으면 암컷이고
그런데 그 암컷 유전자가 꺼져버리고 수컷 유전자가 켜지면 뭐예요? 그러면 수컷이 돼요. 그러니까 수컷이 있었는데 수컷을 과학자들이 제거하고 나면 암컷 중에 한 마리가 수컷이 돼. 왜? 자기 몸에 있던 암컷 유전자가 꺼져버리고 이때까지 꺼져 있었던 수컷 유전자가 어떻게? 탈메칠화가 되면서 켜져. 그러면 72시간 만에 수컷으로 변해. 이제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니까 지금 이게 의식이야. 이게 지능이야. 우주에 무슨 지능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능이 존재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똑똑한 과학자들이 생각을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 가면, 예를 들어서 뉴턴이 없었으면 사과가 그냥 끝까지 저절로 떨어지는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우주에는 이런 어떤 힘, 자, 우리 인간을 살아있게 하는 힘, 병균이 들어오면 어떻게? 그 병균을 잡아먹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암이 낫기 시작하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 그 힘의 존재를, 그 의식의 존재, 그 우주 지능의 존재를 인식할 때, 그 우주 지능이, 우주 의식이 나를 낫게 하는구나. 그런데 그 우주 의식이 무엇일 때 여러분이 가장 확실하게 날 수 있을까? 그게 사랑일 때야. 그렇잖아요. 왜? 그 의식이 사랑인데, 그 사랑은, 그 의식의 주인공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나를 뭐예요? 사랑한다면 내가 낫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존재하는데, 그 사랑을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는 그 생기를 받을 수 있어. 그 내가 거부하면 뭐예요? 근데 이제 자, 뉴스타트에 어떤 분이 왔다.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하고 감동을 받았다. 그건 그때부터 눈물 유전자가 켜진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감동받은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웃기지 마, 시시한 소리 하지 마. 그러면 뭐요? 유전자 안 켜져. 왜? 내가 거부한 거니까. 그러나 내가 그거를 그렇구나. 를 받아들이면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우울증. 우울증도 유전자병입니다. 무슨 유전자가 꺼져 있는 거예요, 얘는? 엔도르핀 유전자 꺼져 있어. 하나도 안 기뻐. 자, 쟤는 왜 우울증이 걸렸냐? 쟤 둘이는 꼭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라고, 쌍둥이는 꼭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얘들 지금 7살인데 1년 전에 엄마가 감기 몸살에 걸려가서 거의 한 열흘 동안을 혹독하게 앓았어. 그런다고 막 엄마가 아침에 일어날 수도 없고 이러니까 뭐예요?
애들이 아침밥을 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 열흘을 앓고 나니까 쟤는 우울증에 걸렸어. 얘는 어떻게? 늠름해. 왜? 왜 저렇게 차이가 났을까? 자, 아침밥을 자꾸 굶고 막 이러니까 저 우울증에 걸린 저 쌍둥이 애는 뭐라고 생각했게? 우리 엄마가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우리 엄마는 우리를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 예, 예, 건강 우울증 안 걸린 애는 뭐예요? 우리 엄마가 아프니까 돌보지지 못했지. 생각의 차이야.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 너 왜 그러니?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는 뭐라 그래? 아니야, 언니. 우리 엄마는 우리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지금 꾀병 앓고 있는 것 같아. 이게 문제야. 아시겠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면서도 내가 어떤 쪽으로 선택하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외할머니가 있는데 미국 가서 그 의사 훈련 받는데 그때는 영어를 우리 대한민국 그 당시 영어를 몰랐어. 요즘 다들 영어가 이제 익숙해져 있던데 그때는 뭐 영어 정말 못했어. 그 미국 가서 막 얼마나 영어 때문에 고생을 했는지 병원 가면 막 스트레스야. 막 못 알아듣는 데다가 내가 하는 말을 또 못 알아들어. 그런데 병원서 이제 일 끝나고 나오면 막 스트레스가 꽉. 이걸 좀 풀어야 되겠는데. 가서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좀 얘기를 하고 뭐 그러면 좋겠는데 마누라는 임신을 해가지고 입덧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집에 들어가면 그 입덧하고 막 고생하고 있는 마누라 보면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냐? 방법이 없어. 요즘 제가 이제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 착 풀리지만은 그때 제가 그게 아마 그때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 같아. 뜬금없이. 그래서 제가 제 그 느낌에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지금 막 너무 불안하고 막 쫓기고 내일 또 병원에 출근할 생각을 하면 막 지금부터 좀 편안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언뜻 뜬금없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내가 가장 편안했을 때는 내가 태어나서 어떤 때였을까? 라고 그 의문이 딱 떠오르면서 우리 외할머니 생각이 딱 나는 거야.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 상구 하고 안아주면 그 외할머니 배탈이 나면 외할머니가 만져주는 그 할머니 손은 약손. 그 사랑의 손길. 그래. 내가 외할머니하고 같이 있을 때는 가장 편안했어.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편했어. 왜? 우리 어머니는 좀 무서웠어요. 숙제했냐, 안 했냐, 그리고 조금 시킨 대로 안 해놓으면, 종아리 걷고서, 매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있을 때는 편안하지를 못했어. 근데 방학 때가 돼서 우리 외갓집에 딱 가면 막 평화, 평화. 자, 뭐가 나온 거요? 왜냐하면 엔돌핀이 나오고 세로토닌이 나오고 마음 세로토닌이 나오면 생산되면 그 유전자가 탈메칠화가 됐다고. 세로토닌 유전자가 엔돌핀 유전자도 탈메칠화가 됐어. 그 사랑 속에 있는 생기가 그 유전자를 켜준 거야. 근데 그때는 그런 거 알았나? 그래서 그런데 이제 미국 가서 내가 의사로서 미국에 갔지만 그런 거 몰랐다고. 생기가 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할머니 생각을 그래서 외할머니가 하고 같이 있을 때가 내 인생에서 제일 평화로웠던 것 같아. 그러면 외할머니 생각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눈을 감고 여름날 그것도 우리 외갓집이 과수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늘 여름밤 하늘 보면 그때는 은하수가 쫙 그 하늘에 은빛 강물이 흘렀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린이들은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할머니가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줘. 그 생각을 하면 어떻게 스트레스가 어떻게 풀리는 거야. 외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 그때 그 외할머니, 이 외손자는 82살이 됐어. 지금도 그 외할머니 생각을 하면 그 사랑이라는 에너지, 그 사랑 속에 있는 생명의 에너지는 아직도 60년 이후도 할머니 돌아가신 지 60년이 넘었는데 그 60년 이후도 할머니 몸은 돌아가셨지만 할머니의 사랑은 내 유전자의 생명 에너지로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 얘들 엄마는 얘 쌍둥이들 사랑하고 있어요, 안 있어요? 있어. 있지만 사랑하고 엄마의 사랑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으면 그 사랑의 효과가 사랑 속에 있는 그 생기라는 에너지가 내 유전자에 작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울증이 걸린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 엄마는 사랑하지 않아. 그런 상황, 그런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얘는 우울증이 날 수가 없어요. 저는 얘를 제가 직접 실제로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이야, 이거야. 뭐냐면 제가 7살 때였어. 제가 1943년생이니까 7살 때는 1950년. 1950년이 무슨 해인 줄 알아요? 6.25 전쟁이 터진 거야. 그때 참 비참했어요, 대한민국.
전부 서울 사람들 온 피난을 와가지고 그때는 낙동강이 최후의 방어선이었어. 그 나머지 뭐 전라도 뭐 다 점령당해서 북한군에. 그래서 그냥 부산에 피난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비참했어요. 이제 그때 전쟁이 나면서 몇 개월 후에 우리 아버님이 덜컥 돌아가셔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우리 길러야 돼. 저는 7살. 우리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셨냐고 하면 보따리 장사란 걸 했어요. 보따리 장사란 건 뭐냐고 하면 보재기만 큰 거 하나 있으면 돼. 그거하고 돈 조금 하고. 그래가지고 어디를 간다? 국제시장. 그 유명한 국제시장. 국제시장 가서 새벽에 가야 돼. 새벽에 가면 그 점포 하시는 분들이 안 팔리는 거 뭐예요? 다 하고 이 물건을 이제 갈아친데 그 이제 칫솔, 뭐 머리빗, 뭐 온갖 거 뭐 이런 자질구레한 거를 다 그냥 떨이를 해. 이거 다 해서 뭐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사는 거야. 사가지고 보재기에 사가지고 이고 가가호호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는 차도 없고, 뭐 버스고 뭐고 이런 거 없어. 걸어야 돼 무조건. 그래서 어떤 집에 가서 밥 좀 얻어 잡수시고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간신히 몇 푼 더 벌어가지고 이제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계셨다 이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들 상구가 우울증에 걸린 거야. 왜 우울증 걸렸어? 얘처럼. 우리 어머니는 나를 버렸어라고 생각했어. 왜? 국제시장에 새벽에 가려면 저는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고 있는 애를 그대로 두고 국제시장에 갔다가 밤 늦게라야 돌아오셔. 근데 그러니까 난 우리 어머니가 버린 것 같아. 어머니는 날 버렸구나. 그래서 애가 우울증에 걸렸어. 그래서 다른 엄마들은 집에 있는데 걔들을 보면 너무너무 부럽고 우리 엄마는 왜 나를 버려버리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밤 늦게 돌아오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나쁜 어머니 때 병원에 가면 나아요? 유전자 켜줘요? 아니야. 어떻게 해야 낫는 거예요, 저는? 깨달음.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네? 하면 낫는 거야. 그만큼 사랑이란 것은 유전자에 막대한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다. 이 말,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재확인하면 돼. 전 7살짜리가 뭐 그런 걸 뭘 알아. 그래서 제가 밤에 잘 때는 제 베개에 눈물이 젖었어. 어머니는 왜 나를 버렸을까? 참. 근데 이제 그때 아마 요즘처럼 좀 추웠을 때예요. 근데 제가 이제 자다가 이불을 차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이불 차니까 뭐야 이제 추워서 웅크리고 이렇게 자면서 깊은 잠을 못 자죠. 그러면서 이불을 다시 끌어 모여
땡겨서 올려서 덮고 자야 되는데 너무 졸리긴 졸리니까 또 그것도 하기 싫고 그래서 좋다. 그래서 졸린다. 이불 다시 덮으면 되잖아. 이러고 있는데 자고 있는데 꿈에 제가 꿈을 꿨어. 무슨 꿈을 꿨냐면 이불이 저절로 올라와. 나를 탁 덮는 거야, 이불이. 와, 이거 멋있는 꿈이야, 이거. 근데 사실은 꿈이 아니었어. 우리 어머니가 들어오셨어. 나를 이불을 덮어주는 것을 나는 꿈인 줄로만 생각하고. 좋은 꿈이다. 그랬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누가 내 머리를 싹 이렇게 쓰다듬어. 와,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를 쓰다듬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와, 이거 정말 좋은 꿈이다. 이런 꿈 자주 꾸고 싶다. 그러더니 이제 이 머리를 쓰다듬던 손이 이 볼로 내려오고, 그러더니 한순간에 한 흐느낀 소리가 들리면서 내 오른쪽 볼따구니에 뜨끔해. 뭐예요? 어머니가 내 얼굴을 들여다보고 흘리는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야.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는 전쟁 때라 불 켜면 안 돼. 네. 불 켜면 이북 공군 비행기가 와서 폭격한다 이래가지고 철저하게 불 끄지 말라고. 캄캄한데 우리 어머니가 내 얼굴을 들여다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 그 순간 뜨끔한 순간 눈 탁, 어머니야. 우리 엄마는 나를 뭐예요? 사랑하는구나. 예! 하고 너무 졸려서 또 자버렸어. 아침에 깨보니까 어머니는 또 나가시고 없어. 이 아들의 상구라는 아들의 우울증은 어떻게 됐게? 나버렸어. 엄마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힘 이것이 뭐예요? 꺼져 있는 유전자를 켜주는 힘을 생기라고 그러고 왜? 꺼져 있으면 유전자 꺼져 버리면 다 죽어버려. 근데 그거를 켜주는 힘,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생기의 본질은 사랑이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은 자기가 생기를 어떻게 안 받으려고 용을 써가지고 뭐 때문에 욕심이 많아. 대한민국에서 최고 유치원을 만들게. 유치원 그러면 뭐예요? 이경은 이것을 추구하고 있었대. 그러니까 뭐 집에도 안 갔대. 집에도 안 가고 밤에 유치원에서 자. 와. 그러니까 우리 임 교수님이 속초로 이사를 온 거야. 왜?
그 욕심은 못 말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먹고 자고 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맨날 밤샘 하고 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무엇으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다는 번역은 참 나쁜 번역이에요. 이거는 물질로서 만들었다. 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원자야, 원자. 원자. 우리 몸 모든 물질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원자야. 이제 그게 정확한 거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원자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흙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 원자로 만든 인간은 그 안에 세포가 있고 세포 안에 유전자도 다 뭐로 만들어진 거요? 원자로 만들어진 거요. 그런데 그 원자로 만들어진 유전자가 켜졌다 꺼졌다 하려면 뭐예요? 에너지가 필요해. 저절로 움직일 수가 없어. 에너지가.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중력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당연히 뭐 저절로 이것은 저절로 떨어지. 그렇게 이제 무식하게 생각하지는 말라 이 말이야 이제는. 그래서 제가 뭐야, 야 방영수 너 봤어 하나님? 못 봤어. 보이지도 않는데 왜 있어? 이거는 아직도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 모르면 이거는 바보야. 자, 그 우리 외할머니 사랑 속에 있는 힘, 시간과 공간이 이 외손자 상구는 미국 가 있어 지금. 할머니는 어디 계셔? 울산 가족 묘지 땅 속에 들어가 계셔. 시간도 지났고 공간도 떨어졌지만 내가 외할머니가 그래 외할머니가 날 너무 사랑하셨어라는 그 사랑을 인식하는 순간 유전자는 켜졌다. 어머니의 눈물 한 방울이 탁 떨어지면서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네 인식하는 순간. 여러분.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난다라고 기록했어요. 얼마나 웃겨.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성경 처음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장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이 2장 들어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얘기야.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무엇을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흙으로 만들어진 생기 없는 사람은 살아있어 죽어 있어? 죽어 있지. 왜? 유전자가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며칠화, 탈며칠화를 시작하셨어. 무엇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그래서 살아났다. 이렇게 성경은 정말로 과학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 여러분들은 생기를 배우시기 전까지 사람은 나는 어떻게 살아있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저절로 좋아하네. 왜 저절로예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니까. 김정은이에게도 뭐요? 생기를 주니까 김정은이 같은 놈도 살아있는 거야. 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니까. 원수도 사랑하라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뭐예요? 아무 조건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같이 보여, 안 보여? 뭐 김정은도 살아있는데.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절로 살아있는 게 아니야. 포도상 구균이 들어오면 저절로 병균이 죽어? 천만에. 총동원을 시켜야 돼. B세포도 동원시키고 T세포도 동원시키고 호중구도 동원시키고. 그래서 각각 다른 유전자를 어떻게 탈메칠화를 시켜가지고 드디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자, 요게 병균이에요. 요게 호중구예요. 이제 이거는 전자현미경으로 아주 확대해서 찍어서 호중구가 본래 호중구의 모습은 이게 없어요. 네, 이건 없다고 치면 돼.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그 항체가 붙은 병균을 이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면 이 호중구는 손을 쫙 뻗어내요. 저절로가 아니에요. 해가지고 어떻게 탁 잡아가지고 병균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땡겨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장면은 네. 아가리가 벌어져. 이거 탁 잡아가지고 병균 잡아가지고 그래서 꿀꺽 삼키고 하면 병균이 백혈구 안에서 호중구 안에서 다 죽어버려. 이렇게 되도록 다 설계를 해놨단 말이야. 설계를. 네. 네. 그러니까 암에 걸렸을 경우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됐을 경우 이렇게 유전자가 다시 회복돼서 정상세포로 돌아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며. 설계. 이 설계에는 뭐가 필요해? 지능이 필요하지. 지금 이 사람 무슨 굉장히 지능 수준 높은 사람 같아. 설계 무슨 프로그래머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아니면 무슨 예술? 저 옷 입는 거 보니까 무슨 예술가 같기도 하고. 언젠가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 병균들이 어떻게 죽느냐고 하면 활성산소로 죽여요. 네. 여러분 활성산소가 오면 유전자도 손상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호중구가 치밀하게 우리는 만들어질 때부터 어떻게 이런 모든 경우를 만드신 창조주가 예상을 이미 하고 그 계획대로 설계한 대로 처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진화 그래서 샀는데 제가 볼 때는
웃겼어요. 웃겨요. 왜? 진화는 모든 설계를 사전에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창조론이고, 진화론은 뭐예요? 사전에 설계된 것이 아니라 당해가면서 환경이 변하고 새로운 상황을 당해가면서 그 상황에 적응해가면서 마침내 뭐예요? 여러분, 만약 인간이 진화가 됐다면요, 인간은 이 지구상에 오늘 한 사람도 없어.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인간을 만들어 놓으면 암 걸릴 줄도 몰랐다면, 근데 암세포가 생겼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 암이 생겼네? 이거 어떡하지? 그게 무슨 창조주요? 창조주는 암이 생길 것을 뭐예요? 예상하고. 그 생겨도 그 암세포를 죽여서 암을 낫게 할 수 있도록 설계를 미리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창조주예요. 네. 그렇죠. 안 그러면 다 죽고 없지 뭐. 그러니까 진화하기 전에 인간은 뭐예요? 암세포 죽이는 방법을 터득해가지고 그렇게 될 때까지 장구한 세월이 흐르는데 그때까지 뭐 암세포는 매일매일 생기고 있고 그러면 다 죽고 나서 무슨 진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적 사고방식은 정말 몰상식해요. 아시겠죠? 굉장히 똑똑한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그걸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리고 유전자를 공부하면 진화론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왜? 유전자는, 설계는 뭘로? 기록이 되어 있어. 여러분의 컴퓨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암세포가 생겼을 때 암세포를 죽이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안 있어요?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암세포는 생겼는데 프로그램이 없어. 그럼 뭐예요? 다 죽는 거지. 그럼 이 세상에 누가 살아남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그 창조주가 설계한 그 설계를 좀 알자.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에 깔린 프로그램 설계자는 뭐 가지고 그 설계를 기록해요? 네, 글자로 기록합니다. 컴퓨터가 사용하는 글자는 뭐예요? 0하고 1이야. 0. 그래서 우리 컴퓨터 문외한들은 하드 디스크 꺼내서 보면 뭐밖에 안 보여? 0하고 1밖에 없어. 이게 뭐야 이거?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면 뭐예요? 그거를 읽어요. 유전자를 보면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요. 자, 첫째 뭐하고 있어? 줄이 몇 개예요? 꼬불꼬불한 줄이 2개. 줄 2개 사이에 몇 가지 색깔로 몇 가지 색깔이 있어? 4가지 색깔. 그렇죠? 이게 유전자야. 우리가 세포를 꺼내서 유전자를 싣고 이게 뭐야 이거? 근데 이게 프로그램이야. 컴퓨터 프로그램도 보면 1하고 0밖에 안 보여. 또 컴퓨터는 1하고 0 2개만 쓰지만은 우리 유전자 프로그램은 몇 개를 써요? 4개를 써요. 이게 뭐게? 이거를 2003년도에 들어와서
과학자들이 드디어 자, 이상구는 컴퓨터 예를 들어서 한글 프로그램이 있다. 그럼 그거 꺼내서 현미경으로 봐도 0하고 1밖에 안 보여. 읽을 수가 없어. 이 유전자도 읽을 수가 없었어. 이제 2003년도에 와서 드디어 뭐예요? 읽은 거야. 와, 이게 글자야. 그 지금 이 네 가지 색깔로 이제 구성됐는데 이 네 가지 색깔에 문자를 붙여서 A, T, G, C라는 문자를 붙였어요. 자, 보시면 그래서 그거를 읽고 나서 과학자들은 인간은 보니까 뭐 덩어리다? 글자 덩어리다. 글자 덩어리. 이 글자가 순서가 바뀌거나 이 글자가 손상을 입거나 그러면 유전자 작동을 하지 않고 변질되는 거야. 그게 암이야. 그러면 글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 유전자 손상을 받아서 변질이 되면 어떻게 되도록 돼 있어야 돼? 예? 자, 유전자 DNA 뭐라? 회복 프로그램이 또 있는 거야. 여러분 컴퓨터도 회복 프로그램 있어 없어요? 있어요. 문제가 생긴 그 회복 프로그램 꺼내가지고 탁탁 하면 프로그램 회복돼. 똑같아! 컴퓨터 프로그램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머리 좀 똑똑한 사람들 그 프로그램 다 이랬을 경우는 이렇게 회복해야 돼. 굉장한 지능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포도 유전자도. 자, 그래서 이게 자 첫째 이 DNA가 여기 뭐 찌그러져 그렇죠?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이게 결합이 분리돼 버리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부터 아신 창조주가 이런 것이 생겼을 때 이것을 첫째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견하고 어떻게 해야 돼? 발견했으면 그래도 그대로 놔두면 안 돼.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제거해야 돼. 그래서 이 소방관 아저씨를 만들었어. 이게 다 물질이에요. 물질 소방관 만화처럼 그려서 그랬어요. 얘가 쫙 하다 이게 찌그러졌네. 그러면 어떻게 하게? 소방관 아저씨의 특징이 뭐예요? 이빨이 잘 발달해 있어. 이 이빨로 이걸 잘라 먹어요. 탁. 먹고, 자, 잘라 먹고 가운데면 뭐예요? 이게 문제야. 잘라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세부 소품을 갈아 껴야지. 우리 유전자는 이렇게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 참, 여러분. 그러니까, 유전자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면 내 병 하나 고치는 거 문제 없다라고 믿어야 돼. 그렇죠? 자, 잘라 먹었지. 그러면 얘는 할 일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부속품, 이 잘라 먹어버렸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다시 꼭 같은 부위에 와서 이거를 끼워 맞춰야 돼. 그래서 이 수리공 아저씨가 와서 탁탁 끼워 맞춥니다.
그래서 또 이제 끼워 맞히고 나면 이거를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무리 공 아저씨가 실하고 바늘, 아니 진짜 실 진짜 바늘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와서 딱 하면 유전자는 찌그러지 전과 똑같이 정상적으로 유전자는 완전히 복구돼서 정상적 유전자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야. 이게 안 돼 있으면, 김대식이 몸 안에서 암덩어리가 지금 반으로 쑥 줄 수도 없다고. 그렇죠. 이거를, 와, 그렇구나. 이거를 미리 다 뭐예요? 예상을, 절대로 진화론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저절로라는 거 없어요. 그 사람이 저절로 살아 있다고 우리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가 너에게 계속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으니까 살아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무신론은 저절로 살아 있지 뭘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있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니까. 그거는 뭐 사과가 저절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고 방식.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한 개 한 개 속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글자. 글자로 뭐를 만들어 놓은 거요? 계획서, 프로그램, 암 치유 프로그램, 나를 기쁘게 하는 프로그램, 나를 평화롭게 하는 프로그램.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아무리 기뻐도 기뻐할 수 없게. 저는 뚜껑이라고 생각해요. 뚜껑이. 네. 여러분, 동물들은 뭐 배고플 때 먹는 거 갖다 주면 우리 댕댕이 강아지들 뭐야? 막 꼬랑지 치고 막 엔돌핀 생산되고 막 난리 나잖아. 뚜껑이는 엔돌핀 유전자가 없는 것 같아. 뚜껑이는 이러고 있다가 잠자리가 눈앞에 한 마리 앉았어. 그렇죠? 그럼 뚜껑이 어떻게? 좀 맛있게 먹었으면 뚜껑이가 춤을 춰야 되는데 뚜껑이만. 하나님은 개나 우리 인간을 어떻게 행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해놨어. 왜 개는 동물들 중에 그렇게 감성이 예민할까요? 개는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호랑이들은 아무리 기뻐도 기쁨이 나타나 안 나타나? 호랑이는 혼자서 배고파 죽겠다. 잡아먹고도 안 웃어. 엔돌핀 안 나와.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뉴스타들 하면 이렇게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봐야 돼.
누구를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면서 무엇을 새로운 눈으로 봐야 돼? 나 자신. 나 자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지금 현대의학은 이 이제 우주지능, 우주의식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타날까봐 과학자들 지금 겁내고 있어. 지금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갔어.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와 하나님이 있네. 자, 여러분 유전자 지도란 게 있습니다. 유전자 지도. 자 여기 먼저 보시면 이게 2003년 4월 15일자 대서특필했습니다. 미국 국립인간개놈연구소, 개놈이란 건 유전자입니다. 유전자를 학술적으로 부를 때 개놈이라고 부릅니다. 개놈이 아니고 개놈입니다. 콜린스 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유전자 지도가 당초 예정보다 2년 빨리 완성됐다며, 자, 이 콜린스 소장이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한때 신만이 읽어볼 수 있었던, 해독할 수 있었던 무슨 책? 생명의 책. 이 사람은 유전자 지도를 생명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의 책을 이제는 누구도 우리 인간 과학자들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세포 한 개 한 개가 글자로. 컴퓨터야. 그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유전자 지도를 우리 한번 봅시다. 이 유전자 지도의 정체는 뭐냐? 자, 우리 세포핵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실뭉치. 실뭉치는 뭐다? 염색체. 염색체는 실뭉치. 그 실은 뭐다? 유전자다. 그 실을 다 풀어가지고 유전자를 읽어봤다 이 말입니다. 읽어보니까 약 2만 개가 넘는 유전자를 발견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염색체는 인간의 세포 안에는 몇 개가 들어있다? 23개가 들어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게도 이 23개의 염색체들이 키가, 사이즈가 다 달라. 그래서 키가 다르니까 편리하죠. 어느 염색체, 몇 번째 염색체, 키 순서대로 번호를 붙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키 제일 큰 염색체를 1번 해서 1번 염색체는 어떤 계획, 어떤 프로그램이 유전자가 들어있나. 2번은 어떻게 되나 다 봤어. 자, 그래서 이 염색체를 그냥 막대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긴 막. 이거는 1번 염색체예요. 왜? 얘가 키가 제일 크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2번 염색체. 네, 키가 조금 작죠? 이건 3번. 자, 보세요. 3번 염색체. 폐암은 어느 염색체가 변질된 거다? 네, 3번 염색체상에 있는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된 것이다. 자, 유방암은 어느 유전자가, 여기는 당뇨병, 그렇죠? 자, 유방암은 17번 염색체 상에 있는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된 것이다. 아이고, 자,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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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전자는 무슨 물질을 생산한다? BRCA1이라는 물질을 생산한다. 이 BRCA1이라는 물질이 하는 일은 뭔데? 유방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돼서 유방암세포로 변하게 할 때 그거를 억제해서 못하게 하는 물질이야. 자, 여기 보면 이 17번 염색체는 무슨 물질도 생산하냐 하면 이 P53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데 이 물질들이 하는 일은 뭐라고? 어떤 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려고 할 때, 야, 우리 참자. 조금만 더 인내하자. 이 세포들이 변질될 때는 임계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할 때 암세포가 탁 변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물이 어떻게? 온도를 가하면 90도, 99도, 그래도 참아요, 안 참아? 참아. 100도 되면 뭐요? 북을 한다고 그냥 팍 상관. 이제 우리 세포도 유전자도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임계점이 오기 전까지 야, 우리 참자, 인내하자, 암세포로 변질되지는 말자라고 하는. 그래서 암에 걸리신 분들은 모든 환자들이 대부분의 환자들은 저 17번 염색체상의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메칠화돼 있거나 변질돼 있거나 그렇다. 그러면 이건 뭐냐?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는 것을 억제하는 물질이에요. 그거를 이제는 더 그러니까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이 BRCA1이라는 물질을 계속 생산하면서 야, 우리 암세포까지는 가지 말자 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는 못 참겠다 하면 이 BRCA1 유전자가 메칠화 탁 꺼져버리면 그때 건강하던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거예요. 아시죠? 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유전자를 도와주시면 이제는 우리 꺼진 유전자를 어떻게 하자? 하나님, 이제는 탈메칠화해서 꺼져 있던 유전자를 다시 켜줘도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 탈메칠화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암세포는 정상세포로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낳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낳은 것 같이 보이지만 저절로가 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생기의 존재. 내가 얼마나 그 생기를 받았느냐, 거부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과학적인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게 진짜일까? 진짜로 진짜일까? 우리 현대의학은 그런 일은, 그거는 성경은 그거는 너무 과장됐어. 근데 여러분, 이제는 현대의학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구나. 네. 그래서 자동 소생 현상이 있을 수 있구나.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가능성을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의 인식, 그 힘의 인식, 생기를 존재하는, 생기가 존재한다는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식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전달이 돼서 그 하나님의 의식, 그 생기로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야.